안녕하세요. 송영길 후보 선대위 총괄 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괄 상황본부 부본부장과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동주 의원님이시고요. 그리고 방송토론팀 본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정필모 의원님이십니다. 저희들 오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세훈 후보 1년 동안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기억나는 성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 무엇을 했는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떠오르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서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오세훈 후보, 특별히 떠오르는 성과는 없고, 그리고 2020년 서울시 부채 상황과 2021년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을 맡아서 2021년 4월부터 서울시장을 맡았는데요. 2020년 부채에서 2021년 부채 상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 약 4.7조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약 5월까지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그거 빼고라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 4월부터 서울시장을 맡기는 했지만 부채가 약 4.7조 원 정도 늘었다고 하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후보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임기 있는 동안 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됐는지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통계 자료에 2020년에서 2021년 부채 상황 급증한 부분, 오세훈 후보가 4월부터 서울시장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그리고 또 과거처럼 그렇게 빚만 늘리는 행정을 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는 보았지만 아이들에게 무상급식한다고 시장직을 걸던 오세훈 후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전시 행정이었던 과거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오세훈 후보의 약자와의 동행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허울만 좋은 빈 껍데기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후보 진심으로 서울 시민의 민생을 보살피는 정책을 하고 있는지, 소득, 주거, 교육, 공공의료, 이게 과연 서울 시민들의 약자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합니다. 오세훈 후보 약자 정책은 방향도 방법도 다 틀렸습니다. 안심소득, 상생주택, 서울론, 공공의료 모두 약자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약자는 거의 없는 정책, 그래서 당장 폐기하고 그리고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안심소득은 대한민국 보편복지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심소득이라고 중위소득 85% 이하이면 차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소득보전제도입니다. 가령 소득이 없는 3인 가구는 월 178만 원 안심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안심소득이 본격적인 사업이 아니라 500가구만 샘플로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안심소득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3년 동안 딱 500가구를 샘플로 한답니다. 말이 됩니까? 500가구에 당첨되려면 0.005%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로또에 해당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 500가구를 안심소득을 준다라고 하는 오세훈 후보의 정책, 허울만 좋은 빈 껍데기, 당장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걷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안심소득은 그리고 조삼모사 정책입니다. 안심소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재 현금성 복지급여 수급기회가 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성 복지급여 수급을 받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기껏해야 30만 원 남짓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안심소득 전면 시행하시든지 단 500가구만 샘플로 하는 이 정책은 폐기해야 된다. 안심소득을 전면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송영길 후보는 시민 참여형 공공개발로 부동산 이득이 나오는 것을 다시 공기업들이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1천만 서울시민 1인당 100만 원씩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상생주택, 이것도 약자를 배제하는 퇴행적 주거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7억 원 수준입니다. 시세의 80%를 적용한다고 하는 우리 오세훈 후보의 상생주택,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상생주택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내로 1인 가구 299만 원, 2인 가구 456만 원 이하, 3인 가구 625만 원 이하입니다. 이 소득으로 평균 5억 원이 넘는 장기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금 부자,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사실상 입주 불가능한 것이 오세훈 후보의 상생주택인데, 이 정책 허울 좋은 빈 껍데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론 교육은 사교육 기업에 공교육의 안방을 내주는 퇴행적인 사교육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공공의료도 마찬가지로 시설만 계획하고 의사, 사람이 없는 반쪽짜리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말로만 하는 약자와의 동행, 실제로 약자를 배제하는 무능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4월 7일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후보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공약 이행률이 얼마일까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6%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재정 집행 10% 미만인 사업이 무려 80개에 달하고, 이 중 민생 사업 37개는 예산 집행이 0원이라고 날카롭게 매니페스토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자세히 보면 오세훈 시장의 행정이 허울만 있는 빈 껍데기 행정, 약자를 배제하는 무능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0년 말 부채 상황에서 2021년 말 부채 액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통계로는 약 4조 원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살펴봐 주십시오. 또 속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급식, 무상급식 한다고 시장직을 던졌던 그런 후보, 이제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모두 무상급식입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는 그런 후보,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된다. 미래를 바라보고 약자를 위해 기부해오고, 그리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한 능력 있는 일꾼, 유능한 일꾼, 서민과 함께하는, 약자와 함께하는 비전 있는 일꾼 송영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의 오늘 기자회견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얼마나 빈 껍데기 행정을 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 꼭 살펴주십시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때문에 서울 시민이 얼마나 고달픈지 불안한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얘기도 못하는 서울시장인 오세훈, 이제 심판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서영교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좀 한마디만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거칠에, 그다음에 보여주기식 행정, 그리고 실험식 행정, 시민이 어떤 시범 사업의 대상입니까? 행정은 그래서는 안 되죠. 행정은 바로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 시험하고 시범 사업한다고 해서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한테 그것도 1년이 아니고 3년 이렇게 잡아가지고 시험 행정한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범 사업이나 시험, 이거는 학자들 차원, 연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장 시절 보여줬던 강력한 추진력, 정말 부채줄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천의 여러 가지 사업들, 그 중에서 특히 집 문제 관련해서는 누구나 주택, 서울에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대규모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검증되고 확실하고 유능한 그런 시장을 뽑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요. 시민들이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6월 1일 날 정말 나를 위한 시장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